안녕하십니까. 자, 물류관리사 보관하역론 어떻게 공부하실 것인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고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관하역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건데 먼저 보관하역론의 그 출제 경향 보시면 일단 뭐 크게 보면 우리가 물류관 보관하역론이니까 두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보관 부분, 하역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관 부분, 하역 부분 해가지고 이제 보관론에서 60%가 나와요. 그리고 하역에서 한 4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물류 활동이라고 해서 운송, 보관, 그리고 운송과 보관의 앞뒤에 하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포장, 그리고 이제 물류 정보 해갖고 이렇게 이제 물류 활동 내지는 물류 기능을 구분하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보관하고 하역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다루는 것이고 포장도 여기서 다룹니다. 포장도 있는데 포장은 두 과목에 다 나와요. 포장은 물류관리론에도 포함되어 있고 보관하역론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운송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화물운송론이 있죠. 거기서 다루는 것이고 나머지 포장, 보관, 하역 다 여기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 부분에서 60% 그리고 이제 하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역 더하기 포장도 포함이 돼요. 포장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한 4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보관하역론도 지금 시험 범위가 넓질 않아요. 그 시험 범위가 넓질 않아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그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거의 그냥 글자만 몇 개 좀 바꿔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한번 잘 정리하시면 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한 몇 문제 나오지만 대부분 다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게 공식이 있어야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문제적 남자나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상황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뭐 푸는 문제 그런 것들이에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재고 관리나 이런 문제에서 이제 몇 가지 공식 알아야 풀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공식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주어진 내용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문제는 다 그냥 주어진 상황만 잘 판단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을 때는 한 12문제까지 나왔었는데 대부분 다 공식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다는 걸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인데 뭐 대부분의 시험들이 그렇잖아요. 문제 난이도 해가지고 원래 국가 자격 시험은 초급 30, 중급 40, 고급 30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문제 보게 되면 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 대부분 나오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합격 아닙니까? 예,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되게 어떤 내용들 나오는가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예컨대 뭐 보관이라든가 하역에 이용되는 기기 있죠. 여러 가지 그 기기 또 설비 이거 가지고도 물어봐요. 어떤 때는 그 기기에 대해서 그림을 제시한 다음에 그림이나 사진을 제시한 다음에 이게 뭐게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몇 가지 체크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이제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관리, 재고 관리인데 구매 관리, 재고 관리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늘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매 관리 그리고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보관, 하역. 보관하고 하역의 개념, 기능 잘 나와요. 보관이 뭐냐, 또 하역이 뭐냐 하는 거 있죠. 하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하역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가장 초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관의 원칙이 있습니다. 개념, 기능뿐만 아니라 원칙이 포함되는데 보관의 원칙은 늘 나오고 또 하역의 경우에도 하역 합리화의 원칙이 있어요. 가지고 보관의 원칙 그리고 하역 합리화의 원칙. 원칙자가 들어가면 중요하다는 걸 감안하시면 됩니다. 늘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창고 관리 관련된 내용들도 나옵니다. 창고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창고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WM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류센터 이제 보관이 이루어지는 곳이 물류센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물류센터의 여러 가지 운영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보관이나 하역을 합리화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 이 정도 출제가 되고요. 원래 보관, 하역 합리화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물류 합리화를 이루고 물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만 물류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항상 물류 관리의 목표는 뭐다? 물류비 절감, 또 고객 서비스 개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물류 관리의 항상 목표입니다. 물류비 절감이에요. 물류비 절감. 그 다음에 또 고객 서비스 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물류 관리의 목표다.
자, 물론 두 가지는 상충관계에 있죠.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자, 고객 서비스의 수준을 정한 다음에 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류비를 최소화하는 자,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죠. 가지고 자, 이걸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걸 이루려면 물류 합리화가 필요하시고 자, 물류 합리화 안에 보관 합리화, 하역 합리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닛 로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 다른 과목에 다 나옵니다. 유닛 로드 시스템. 운송할래도 유닛 로드 시스템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보관을 할래도 하역을 할래도 유닛 로드 시스템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닛 로드 시스템 관련해서는 세 과목 다 나와요. 물류관리론, 보관하역론, 화물운송론 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용되는 게 파레트 아니에요. 이제 파레트와 그다음에 파레트를 갖다 넣어가지고 컨테이너화하고 있죠. 최근에는 국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화물이 형태가 다 컨테이너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화물을 갖다 다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컨테이너화한 다음에 뭐예요? 컨테이너 전용선으로 운반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벌크 화물, 석탄이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벌크 화물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전용선이 있으니까 전용선을 이용하지만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화물은 대부분 다 뭐예요? 컨테이너 화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와 관련된 내용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보관하역론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거의 없습니다. 아까 뭐 계산 문제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계산 문제들도 그동안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또 보관하역론도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쭉 확인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대개 이제 물류관리사 처음 공부할 때 이쪽 분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생소한 게 국제물류론, 여러 가지 뭐 영어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걸 좀 어려워하시는 거죠. 국제물류론. 그리고 이제 또 근데 뭐 화물운송론에서도 약간 이제 수배송 시스템과 관련해서 수배송 시스템을 갖다 합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낯설게 느끼시는데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 정리하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법규는 워낙 방대하지만 근데 법규의 경우에도 시험 문제 출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만 잘 확인하시면 어떤 때는 내용을 몰라도 틀린 게 답이 보입니다. 그런 걸 좀 잘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뭐 특별히 어려운 과목 없습니다. 한 번에 다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한 번에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